한 달 동안 찐 거 다시 열심히 빼고 있는데 그래도 복근이 나오잖아요. 조금 이 빛을 비쳤을 때 복근이 나오잖아요. 아직은. 열심히 다시 빼고 있습니다. 이거 다 빼고 나면은 이제 이 타투를 할 때 마음 먹은 게 체지방 관리는 평생 하겠다 라는 생각으로 했거든요. 왜냐면 이 타투가 살찌면은 여기가 옆으로 튀어나 되게 없어 보여. 체지방이 많으면 없어 보이는 타투여가지고 이 부위가 저는 무조건 복근을 유지를 할 생각으로 그냥 아예 그래 하자 하고선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타투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여기 개 아픕니다 진짜.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지옥이에요 지옥. 제가 여기 가슴도 있고 어깨도 있고 여기 팔목 그리고 여기 목에도 하나 있거든요. 근데 요 가슴은 살짝 조금 아팠고 나머지는 잠잤어요. 그냥 타투 받으면서 몇 시간씩 타투를 받는데 대부분 근데 다 자다가 깨고 그랬는데 요거는 조금 중후반부 갈수록 좀 아파서 살짝 깨 있었고 근데 거기서 뿌려주는 마치 이제 그 스프레이 같은 게 있어요. 그 약간 마취 성분이 들어있는 이제 타투용 스프레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거 뿌리고선 겨우겨우 끝까지 다 받으니까 뭐 그렇게까지 와 죽겠다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근데 그래서 요거까지 여기 할 때까지만 해도 이거는 좀 오래 걸렸거든요. 이게 한 8시간 걸렸어요. 원래는 이제 2번에 나눠서 해야 되는데 제가 한 번에 끝내고 싶어가지고 그냥 한 번에 해달라고 그래서 8시간 걸려서 끝냈는데 여기 이 옆구리 할 때 사람들이 이제 제가 틱톡도 방송한다 그랬잖아요. 틱톡에서 해외 분들이 시청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해외 시청자들은 국내에 비해서 좀 타투나 이런 게 좀 더 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국내 분들에 비해서. 그리고 좀 우호적인 분들도 꽤 있고 그래서 자기도 타투 있다 이러면서 막 이제 얘기를 하다가 옆구리는 진짜 아프다. 진짜 여기는 그 틱톡에서 약간 매니저 역할을 해주는 그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라고 하긴 뭐하고 모더라고 해서 그런 이제 그 외국 서양 이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자기는 여기 하다가 기절했다. 진짜로 실제로 기절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절을 할 정도라고? 좀 많이 아픈가? 이 생각이 들어서 그게 근데 그런 얘기 하면서 보면 살이 없는 부분이 대체적으로 많이 아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방송에는 제 거 타투 보고서는 오신 분들도 많다 보니까 그래서 더 타투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 타투 할 때 지방이 없는 부분이 진짜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여기 가슴 부위 할 때 여기 안쪽은 지방 많이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 바깥쪽 라인 근데 바깥쪽까지는 안 아팠어요. 여기 안쪽이 제일 아팠습니다. 안쪽. 그리고 그쪽 라인 꼭지 라인은 근데 생각보다 금방 끝나서 별로 안 아팠는데 여기 라인이 좀 아프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했을 때 한번 느꼈으니까 이게 지방이 없으면 아프구나 라는 걸 깨달아서 그러면은 지방을 채우자 하고선 타투를 받기 전에 열심히 살을 찌웠다기보다는 저는 이제 타투 여기 받기 전에도 체지방 관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제가 약간 좀 이제 대회를 뛰지 않겠다라고 마음 먹고 나서 사이즈 욕심이 사라져서 그러니까 사이즈를 올려야 된다는 그 강박증이 사라져서 체급을 올려야 된다는 그래서 그냥 살 빼버리고 뭐 그냥 유지나 하자 이러면서 이제 매일매일 유산소는 1시간씩 타고 웨이트도 하고 식단도 하고 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지금 이 상태보다 복근이 더 나온 상태로 살았었어요. 그래서 약간 조금 살 찔까 하면서 마침 그때 당시에 어깨 후면 등 쪽에 수술도 하고 해가지고 어차피 유산소를 못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참에 그냥 왼쪽 옆구리 타투 할 건데 그냥 살 찌우지 뭐 그러니까 찌운다기보다는 살 찌는 거 별로 신경 쓰지 말고 살자 하면서 유산소는 때려치고 하지만 웨이트는 했습니다. 웨이트랑 식단은 하면서 식단도 살짝은 내려놓긴 했었어요. 살짝 내려놨습니다.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유산소랑 식단 살짝 내려놓고 그냥 지내다 보니까 살이 좀 찌더라고요. 그래서 살 찐 상태에서 갔으니까 생각보다 안 아프겠지? 근데 약간 좀 걱정은 하긴 했지만 걱정한 것보다는 안 아프겠지 이 생각으로 갔거든요. 근데 타투를 할 때 보면은 요 테두리를 처음에 밑그림을 그려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도장처럼 잉크를 찍습니다. 얘네들이 그냥 그 타투 할 때는 그냥 그리고 막 이게 아니라 프린트를 한 다음에 어떤 모양을 도안을 그림을 프린팅을 해서 그 프린팅을 가지고 와서 그 타투 할 위치에 부위에다가 무슨 뭐 약품 같은 거 뭐 바르거든요. 바르고선 거기다가 그 프린트 한 거를 이렇게 딱 붙이면은 그게 그대로 도장처럼 이렇게 딱 자국이 나요. 그러면은 이제 그 도장 자국을 그 도안 자국을 그림을 이제 선을 땁니다. 먼저 선을 따고 그 다음에 색칠하고 막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해본 결과 다 대부분 그랬어요. 근데 요 라인 딸 때 여기가 조금 아픈 거예요. 살짝 여기 한 6시간 타투 받았을 때 통증이 여기서 라인 따는데 느껴지는 거예요. 라인 따는데 테두리 그리는데 여기는 6시간 받고 나서 이제 피부가 이제 그 데미지가 쌓여서 아플 수밖에 없는 시간이 돼서 아팠던 건데 여기는 그냥 처음 그냥 그림 그릴 때 색칠 공부라고 하죠. 색칠 공부하기 전에 그냥 그림 그릴 때 테두리 그냥 선 따는데 여기 6시간 받았을 때의 통증이 여기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 X 됐다. 아픈데 이 생각이 들었지만 어쨌든 하기로 마음먹은 거 그냥 참습니다. 처음에. 그리고 여기가 선 테두리 딸 때 어쨌든 간에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한번 따고 여기 안쪽 한번 따고 여기는 그냥 바깥쪽만 이렇게 하니까 금방 끝났어요. 그리고 나머지 요 밑에 라인은 여기서부터는 생각보다 안 아프더라고요. 요 밑에는. 잠깐만 이거를 조금 확대를 할까? 아이고. 보이나? 잠깐만요. 라이브 저거를 좀 볼게요. 안 보이네? 어쨌든 요 밑에 라인은 조금 안 아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다른 부위 할 때랑 비슷한 통증이었어요. 그래서 요 별 기준으로 별 그릴 때는 조금 아팠는데 그 밑에 라인은 하나도 안 아파가지고 다시 잤습니다. 요 밑에 라인은 좀 잠들었다가 라인 딸 때 잠들었다가 이제 다시 어느 정도 여기도 치골 쪽이거든요. 치골 쪽이라서 치골 쪽까지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여기에 약간 이제 색칠이 들어가면서부터 약간 조금 통증이 있네 라는 느낌으로 깹니다. 실제로는 이때 당시에 틱톡 라이브를 진행을 했어요. 이제 타투 받는 거를. 왜냐면은 제가 약간 낚였어요. 그 시청자한테 낚여가지고 시청자가 막 그 기프트 세게 뭐였더라 이제 조금 많이 줄 테니까 라이브 해달라 해서 했더니 알고 봤더니 구라였다. 낚여가지고 라이브를 하기는 했는데 어쨌든 이게 이 타투 받는 동안은 아파가지고 라이브를 볼 시간이 없어서 기프트를 줬는지 안 줬는지도 몰라가지고 끝나고 나서 알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라이브에서 이제 가끔가다 이제 확인을 해줘야 되니까 이제 아파서 참는데 솔직히 자면은 또 막 조금 약간 코 골고 막 약간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참 최대한 안 자려고 노력하면서 일어나서 여기를 다 어느 정도 중간중간에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타투이스트 분들이 대부분 이것도 한 4시간 걸렸거든요.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근데 또 집중해서 그래야 되잖아요. 집중해서 손으로. 그리고 이게 진동이 생각보다 세대요. 그래서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 타투이스트의 직업병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하더라고요.
손이 막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계속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중간중간에 쉬는 타임을 가지는데 뭐 모든 타투이스트 분들은 아니겠지만 제가 여태까지 봤던 타투이스트 분들은 대부분 다 담배를 피셨거든요. 그래서 담배 피러 갔다가 다시 조금 와서 다시 받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는 끝냅니다. 여기 이 글씨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끝냈어요. 글씨 이 밑에는 안 아픈데 위로 올라갈수록 아파지기는 해요. 근데 참을만 하다 여기 글씨까지는. 근데 이제 요 위에 별 한데 와 지옥이었어요. 진짜 별 색칠하는데 그냥 색칠하지 말까 이 생각까지 했어요. 색칠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좀 많이 아픈데 아픈 거를 떠나서 이게 예전 다른 부분은 아파도 그냥 끝나겠지 이런 느낌이었는데 별 색칠할 때는 이거 과연 끝날까? 끝나기 전에 내가 아파서 소리 지르고 나가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다 끝내고 나니까 만족스럽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게 다이어트를 해서 제가 어쨌든 간에 제가 몸을 많이 만들어 보다 보니까 다이어트하고 뭐 이랬을 때 내 몸이 어떤 몸 상태인지 이제 대충 상상이 되고 실제로 그렇게 만들 수 있고 근데 그 상태에서 이 타투의 위치라든지 다이어트가 되면은 더 옆구리 부분이 린하게 붙으면서 타투 위치가 살짝 변경될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타투인데 여기 지금 요즘은 여기가 좀 비어있는 게 보여가지고 특히 어깨 전면이랑 후면 라인이 비어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채우고 싶기도 한데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게 타투가 너무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지금 제가 어떤 분들은 제가 타투를 한지 오래됐고 막 그런 줄 아시는데 불과 5월 달까지만 해도 저는 온몸에 타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5월 달부터 그냥 미친듯이 타투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돈을 많이 써가지고 이번 연도는 이제 타투는 더 이상 안 할 건데 진짜 돈 완전 생길 때마다 쏟아 부었죠 이 타투에. 뭐 그렇다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 타투 뜻은 여기 별이랑 여기에 숫자는 1000입니다. 1000. 숫자 1000. 그게 제가 규천이잖아요. 규자가 별 규자고 천이 일천천이에요. 그래서 별 하나에 숫자 1000 해가지고 규천 이 뜻을 그냥 그림화 시켜서 도안으로 짜서 만든 겁니다. 근데 나름 잘 나와가지고 만족스러워요. 나중에는 약간 이름 바꿀까도 생각 중인데 이름을 바꿀 경우에도 제가 태어났을 때의 이름 실질적으로 이제 가족분들이 지어주신 이름은 누가 지어줬는지는 저는 몰라요. 그냥 누가 지어서 줬대요. 근데 그 이름은 몸에 있으니까 잃어버리진 않을 것 같다. 그냥 뭐 약간 나중에 이름 바꾸고 싶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 규천이라는 이름이 좋지가 않대요. 제 사주에. 제가 또 사주 되게 잘 믿거든요. 생긴 거는 안 그래 보이는데 사주 잘 믿거든요. 그래서 사주에 제 이름이 좋지가 않다고 그래서 이름을 바꿀 생각은 있는데 언제든 이름을 바꿔도 사주상으로 인해서 이름은 바꿨지만 실제 내 이름은 이거였다라는 게 남아있으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한 거거든요. 그리고 약간 틱톡에서도 제가 별을 이제 좀 저걸로 써요. 이모티콘을 제 이름에 별 규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 유명해지면 약간 좀 이게 있어 보이지 않을까. 솔직히 다 패션 타투예요. 그러니까 뜻은 나름 다 가지고 있지만 결국에는 다 패션 타투입니다. 솔직히 저는 이 타투에 의미 부여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막말로 타투에 의미 부여할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고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막 이거 붙였다 저거 붙였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느낌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어떤 분들은 커플 타투 했는데 커플 타투 했다가 깨졌는데 그 커플 타투에서 그냥 그 의미만 나중에 바꿔가지고 본인 스스로 커플 타투 했는데 본인의 타투 이제 의미 부여를 다른 걸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많아서 저는 솔직히 타투에 큰 의미 부여를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타투의 의미
큰 의미 부여를 한다는 게 오히려 약간 좀 중2병 느낌이라서 저는 그런 거 별로 선호하지 않고 그냥 말 그대로 어떠한 뜻이 있긴 하지만 그냥 제가 조금 이거 할 때마다 뭔가 필이 꽂혀서 한 거긴 하지만 큰 의미 부여는 없다. 큰 의미 막 거창한 의미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타투를 할 때도 그 큰 의미 부여를 안 한다 그랬죠. 그래서 약간 팝아트처럼 그 위치 그림이 각각 그림은 막 스타일도 다르고 하지만 그냥 위치에 이런 모양을 조금 채워서 팝아트처럼 이제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기 요 팔 라인이랑 등 라인에 이제 승모근 쪽 라인까지만 채우면은 제가 생각했던 그 팝아트 같은 느낌의 전체적인 밸런스는 맞아지는데 당장은 어렵다. 금전적인 거 부담이 좀 시게 와서 지금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당장은 어렵지만 어쨌든 그거를 완성시킬 생각입니다. 그리고 의미 얘기가 나오니까 한 얘기가 원래 첫 시작은 여기 팔목에 있는 뱀 타투예요. 뱀. 우보로스였나?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뱀이 자기 꼬리를 물고 있는 타투인데 이 타투가 왜 했냐? 제가 뱀을 키우죠. 뱀 좋아하고. 근데 그냥 단순했어요. 이거를 한 목적은 되게 단순했어요. 옛날부터도 하고 싶어 하기는 했지만 안 했었지. 약간 좀 이제 참았었거든요.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좀 보기 안 좋을까봐 처음 그 옛날에는 이제 좀 시선 의식을 좀 지금도 하기는 하지만 예전에는 더 많이 심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규범 또는 이제 통념에 벗어나는 짓은 하지 않는 되게 진짜 말 그대로 선비 같은 성격이어가지고 원래는 요거를 맨날 하고 싶어 했지만 하지 않았던 타투입니다. 네, 이 타투를 하게 된 이유가 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파충류 샵이라든지 파충류 포럼 이런 데를 가면은 뱀을 좋아하고 뱀을 많이 키우는 샵 사장님들이나 브리더분들이 꼭 팔에 뱀 타투가 하나씩 꼭 있어요. 또 꼭. 근데 너무 부러웠어. 그게. 그러니까 뱀을 좋아한다라는 거를 약간 좀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타투지만 약간 저 같은 경우는 그들처럼 그 브리더들처럼 하나의 나도 뱀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나도 저런 거 하나 갖고 싶다. 약간 진짜 단순한 그 생각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 뜻이 약간 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뱀이라는 게 탈피를 하잖아요. 허물을 벗으면서 매끈해지고 피부가 되게 다시 새 걸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뭐 불멸 또는 젊음 이런 여러 가지도 상징이 있고 요렇게 이거 자체가 약간 그 윤회 이런 뜻이 있대요. 하지만 저는 윤회 이런 불멸 젊음 이런 거를 생각해서 타투를 한 게 아니라 단순하게 다른 파충류 뱀을 키우시는 분들이 뱀 타투가 있는 걸 보고 굉장히 부러웠고 그걸 해보고 싶었어요.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 겁니다.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별 뜻 없죠. 타투에 무슨 의미를 둬. 자, 두 번째로 한 타투는 목에 타투를 했는데 요거 다른 사진 있나? 목 사진 이거는 하체 운동했을 때 사진인데 이거 아까 찍은 거구나. 이거는 등이고 자 이거를 좀 줄이자. 여기 목에 있는 이 777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살면서 운이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운이 좋다라고 하면은 뭔가 하다못해 그 사소한 거라도 뭔가 이제 뽑기 운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죠. 그 한 번도 돼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진짜 단 한 번도 없어서 이 7이라는 게 어쨌든 행운의 숫자잖아요. 행운의 숫자라서 진짜 운이라도 조금 들어왔으면 좋겠다 싶어서
레터링 7 숫자를 찾아서 한 타투가 이겁니다. 진짜 단순하죠. 말 그대로 진짜 운 좀 생겼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이 타투를 하던 시기에 제가 안 좋은 일이 되게 많았어요. 뭐 지금은 상황이 그냥 제가 이제 다른 거를 해보고 싶어서 금전적인 게 좀 줄어서 힘든 거지만 이때 당시에 그냥 상황 자체가 좋지를 않았습니다. 상황 자체가. 그래서 제가 멘탈이 많이 깨져 있던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운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좀 운이 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새긴 타투가 이 타투입니다. 자, 이때 보면 턱선 날렵하죠. 이때가 이제 복근 다 보이고 완전 선명했던 시기예요. 어쨌든 간에 이런 목에 777 타투를 새기게 된 이유는 단순히 그 시기에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고 좀 운이 더 좋아졌으면 싶어서 한 타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가슴, 그 다음이 어깨 타투였는데 어깨 타투가 이거는 가슴 타투고 이거는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또 아니고 어깨가 보여야 되는데 어깨 보이는 게 사진이 없네요. 분명히 어깨 많이 찍었는데 요거 여기 어깨 타투 이게 세 번째 타투입니다. 제 인생의 세 번째 타투. 여기 뱀 같은 경우는 4시간 걸렸고요. 여기 그 목은 금방 끝났습니다. 목은 제 체감상 한 10분? 뭐 이 정도밖에 안 걸린 것 같아요. 진짜 금방 끝났어요. 금방 끝나가지고 이거 통증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목 같은 경우도 벌써 끝났어요. 약간 이랬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가 한 6시간 걸렸거든요. 이 어깨가. 얘도 그림이 어쨌든 간에 좀 이제 선이 많고 색깔도 되게 그라데이션도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좀 오래 걸린 케이스인데 요 타투는 제가 단순히 어깨에 있는 저 여우 가면 있죠? 이게 여우 가면이에요. 이게 여우 가면인데 어깨에 여우를 새기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여우를 새기고 싶었는데 여우를 새기자니 좀 뭔가 제 기준에 있어서는 약간은 좀 안 어울릴 것 같다. 그 옛날에 보면은 막 늑대, 사자, 호랑이 이런 거 타투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요즘은 그런 거 많이 안 하잖아요. 근데 그런 타투를 했던 분들을 떠올리면서 약간은 조금 너무 동물적으로 비유를 하다 보니까 그냥 나 쎄 약간 이런 듯한 느낌의 이미지를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런 뜻으로 한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모든 타투도 다 편견이 생기고 선입견이 생기듯이 저도 이제 타투를 하려고 했고 저 당시에도 하려고 했지만 그런 편견이 있긴 있었어가지고 그 동물을 그냥 사자, 호랑이, 늑대 이거는 하지 말자. 그리고 제가 애초에 여우를 좀 좋아해요. 여우를 실제로 보면은 되게 이쁘거든요. 여우가. 그래서 여우를 좋아하긴 그 동물 중에서는 여우를 좋아하는데 여우를 그리자니 여우가 제 몸과 이 어깨 라인에는 어울리지가 않을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 여우 타투 하신 분들 이제 여우 타투 쳐가지고 보면 대부분 여성분들이 많아요. 남성분들은 거진 못 봤어요, 제가.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우를 새기면 뭔가 다른 사람들은 이 어깨에 늑대나 이런 걸 새겨가지고 좀 강인한 이미지를 넣는데 내가 여기다 여우를 넣어버리면 뭔가 너무 소녀틱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한테 안 어울리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안 어울릴 것 같으면 차라리 여우를 좋아하니까 여우에 연관돼 있는 타투들이 또 그림들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여우 가면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애초에 저기 옛날부터 여우 가면을 약간 집에 인테리어로 쓰고 싶어 했었어가지고
실제로 적용을 안 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혼자 살기 시작하면서 저희 지금 제 집에 인테리어로 여우 가면 2개를 이제 소품으로 이제 벽에다 걸어놨거든요. 그래서 하자. 여우 가면 괜찮다. 여우 가면 하자 하면서 하게 된 게 이 왼쪽 어깨에 여우 가면 타투입니다. 이거 보시면은 이거 확대가 너무 큰데? 잠깐만 그냥 끄죠. 요거는 그 카네츠 키츠네? 제가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일본어를 잘 몰라가지고 뭐 어쨌든 뭐 그런 류의 그런 타투들이 있대요. 그런 이제 분류 장르 뭐 이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분 이거 뱀 타투한 데서 똑같은 분한테 받은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 제가 생각한 거보다 너무 이제 작았어요. 그리고 위치도 좀 애매했고 그래서 팔에다가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어깨 전면, 후면, 측면을 다 딱 감싸는 그런 어깨 타투를 하고 싶었는데 이게 사이즈 제가 어깨가 그때 당시에도 이제 좀 컸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뭐 운동도 대충 하고 하다 보니까 줄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컸어가지고 어떻게 놔도 안 맞는 거예요, 사이즈가. 그래서 일단은 제가 요 어깨 라인에 이 최소한 여기 이렇게 떨어지는 선에는 맞추고 싶다 해서 도안 위치를 살짝 위로 끌어 당겨서 한 타투가 여기입니다. 근데 약간 조금 요거는 살짝 후회가 돼요. 그러니까 후회가 된다기보다는 이 타투를 선택을 한 게 후회가 되는 게 아니라 차라리 사이즈를 좀 키운다든지 해서 여기를 이렇게 채웠으면 싶은데 그거에 대한 약간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근육 머스큘러한 사람 몸에 하는 타투가 아니라 그냥 일반인스러운 몸에 타투하는 분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 운동하는 사람 입장에서 세퍼레이션 중요하잖아요. 세퍼레이션 그냥 근육의 분리도 이거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막 심사 기준도 보고 하다 보니까 그거에 되게 민감한 스타일이에요. 그 몸의 밸런스. 타투도 밸런스 몸에서 맞추려고 이제 지금 제가 막 왼쪽에 했다가 여기에는 옆구리에는 이쪽에 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밸런스 깨지면 뭔가 좀 눈이 좀 답답해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약간 좀 거슬린다 지금. 세퍼레이션 좋게 여기 그냥 어깨선에 딱 따서 했으면 싶었는데 그분도 이미 원래 하려고 했던 금액 그러니까 받은 금액이 여기가 이제 65만원 받으셨거든요. 65만원 받았는데 원래 이제 작업 시간 예상 시간보다 훨씬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제 어깨 그거를 모르고 사이즈 모르고선 그냥 이제 금액을 부른 건데 일반적인 금액을 부른 건데 사이즈가 커가지고 그림이 커졌고 지금 이것도 커진 거예요. 처음에 그분이 짰던 도안보다 훨씬 커진 상태에서 제가 더 키워달라고 하면은 좀 뭔가 눈치도 보이고 좀 그래가지고 죄송해가지고 일단은 그냥 했는데 그때 그냥 좀 얘기할 걸 그건 좀 아쉬움이 있어요. 좀 해서 여기 좀 더 늘리고 여기도 늘리고 하고 싶었는데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끝지점과 요 앞지점을 뭔가 채울 거를 지금 계속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이 완성된 사진 이 타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거 배경 채우는 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지금 실제로 제가 상상을 하면서 어떤 걸 할까 상상을 해도 약간 좀 맞는 걸 찾기가 좀 쉽지 않다. 그리고 그 다른 타투이스트 분도 하는 말이 요런 완성된 포인트 타투에서 배경을 채우는 건 생각보다 어렵다. 그래서 이 포인트 타투가 묻힐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이 포인트 타투가 묻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근육 라인이 애매하게 비어있는 요 어깨 후면 이 근육 라인에 얘가 그림이 이렇게 싹 떨어졌는데 그게 안 떨어진 게 더 눈에 꼴보기가 싫거든요. 지금 제가 거슬리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할 거예요. 여기는 요 최소한 어깨 후면은 할 겁니다. 어깨 후면 또는 어깨 전면 요 위에 후면까지 이게 라인을 다 따든지. 그러니까 어깨 후면이 너무 제 눈에 보기가 싫어요. 그리고
제가 요새 팔 운동도 조금 줄이고선 좀 운동 볼륨을 줄였거든요. 그게 왜냐면은 요 어깨 라인이 도드라지면서 여기에서 이제 세퍼레이션이 나와야 되는데 요 삼두가 튀어나와 버리니까 뭔가 배기가 싫더라고요, 타투가. 그래서 삼두의 운동을 조금 줄였습니다. 팔 운동을 좀 이때 당시에는 그래도 열심히 하는 편이었거든요. 더 대충 하고 있어요 지금. 어차피 대회 나가는 거 아니니까 대회 나가는 거 아니니까 하면서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운동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밸런스를, 그러니까 제가 선호하는 대회 나가는 심사위원들한테 맞추는 밸런스가 아니라 제가 선호하는 기준으로 맞추고 있어서 팔은 좀 줄이고 여기 어깨 후면에 여기만 좀 더 채울 계획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타투를 한 이유를 말씀드렸고, 자 이제 네 번째가 요 타투입니다. 요거 여기 사진 보면 보이시죠? 전면 요 어깨 여기도 비어 있죠. 여기 비어 있고 후면도 뒤쪽에 이렇게 이만큼 똑같이 비어 있거든요. 여기를 좀 채우고 싶은 거예요. 여기를. 근데 이 타투가 살짝 안 맞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배경으로 이런 꽃잎이나 이런 것들을 더 채울지 아니면 다른 타투를 이렇게 조금씩 하나씩 이렇게 작은 걸로 이제 밀어 넣을지는 이제 구상 중입니다. 어차피 제가 말한 것처럼 파와트처럼 요 쇄골 라인으로 해서 여러 가지 타투를 모아서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채워져 있는 모양새만 나오면 되기 때문에 요걸 뭘 짤지는 생각만 하면 돼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것만 하면 되는데, 보시면은 얘가 7시간 8시간이었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얘는 6시간이었고 얘가 좀 오래 걸렸어요. 오래 걸린 타투인데 혜태 타투. 원래는 처음에는 가슴에다가 미인도를 그리려고 했어요. 미인도. 근데 계속 미인도를 상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심지어 도안도 제가 받았거든요. 그 도안비라고, 그 예약금이라고 해서 막 이제 5만원 10만원 받는데, 그렇게 해서 한 두 군데다가 했는데 미인도가 생각보다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그림이. 왜냐면은 여기에 맞게 미인도를 하려고, 이 그림에 맞게 미인도를 하려고 했는데, 그 미인도 그림 스타일이 이분한테 처음에 이제 맡겼는데 약간 너무, 그분은 미인도를 해본 적이 없대요. 첫 시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첫 시도니까 당연히 자연스럽지가 않겠죠, 그 도안이. 그리고 창문이 있고, 그래서 가슴에 창문이 웬 말이지?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그 미인도에 이제 그 여자 그 얼굴도 약간 마음에 안 들었고, 그러니까 좀 뭔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막 취직이나 유튜브에 올려놓은 것 중에서 이제 막 이상형 월드컵 막 이런 것 중에서 이제 캐릭터 올린 거에서 약간 그런 그 성수? 신비? 약간 이런 이미지의 여성상 아니면은 그냥 완전 귀여운 상, 둘 중에 하나를 선호하거든요. 근데 이제 가슴에 새기는 거고 여기 어깨에 여우 타투가 있으니 약간 신비한 느낌의 여성상이 여성상 타투, 그 미인도 타투를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그림체가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기로 마음 먹고 다른 데도 이제 넣어봤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가슴은 그냥 미인도 그냥 때려쳐야겠다,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어느 순간 혜태를 보게 돼요. 과거에 제가 봤던 혜태 타투, 제가 실제로 혜태 타투 다른 거 하신 분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혜태가 아니라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사실적인, 막 광화문이었나 뭐 어딘가 제가 어디 무슨 대문을 갔을 때 그 서 있던 석상에 있는 그 타투, 그냥 그 혜태, 석상 혜태를 그냥 그대로 그 박아 놓았던 타투를 본 적이 있어서 혜태는 되게 싫어했었어요. 혜태 타투. 그러니까 예전에도 혜태 타투는 제가 타투에 대해서 엄청난 선입견이 있었던 건 아니어가지고, 저 혜태 타투는 왜 그렸을까 도대체, 약간 안 예쁜데?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혜태 타투에 대해서. 근데 요즘은 혜태 타투가 조금 약간 이런 일러스트처럼 나오고 얼굴만 있다든지 여기 옆에 다리가 있다든지 막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타투이스트 분이 아닌 다른 혜태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타투이스트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발이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입을 벌리고 있다든지 입에 뭘 물고 있다든지 구름이 있다든지 막 이런
그 타투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아이디가 기억이 안 나네. 인스타 아이디가. 근데 그분한테 처음에는 봐달라고 했는데 금전적인 것도 그분이 훨씬 비쌌어요, 이분보다. 근데도 그분한테 봐달라고 했는데 일정이 안 맞습니다. 일정이 그분이 워낙 헤트 타투로 유명하셔서 그런지 그 예약이 다 꽉 차 있대요. 예약이 다 꽉 차 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또 다른 타투이스트 분들을 찾게 됩니다. 그 헤트 타투를. 제가 약간 좀 성격이 급해가지고 하려고 해서 마음 먹었을 때 해야 돼. 안 그러면은 답답해 죽어요. 그래서 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 무조건 해요. 빨리 빨리 무조건 하자. 그래서 다른 그 다음으로 이제 타투이스트를 찾다 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무슨 패션 위크처럼 막 그런 타투도 막 그런 게 있나 봐요. 저도 타투를 이제 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5월달에 시작했으니까 지금 5개월, 6개월 이거 5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타투에 정확히 모르는데 그런 그 막 대회 같은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근데 거기도 다녀오시고 주기적으로 다녀오시고 인스타에 이제 써 있는 거 보니까 그리고 이 헤테 타투를 하신 그 한 분한테만 헤테 타투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 포트폴리오에는 한 번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사진이 좀 마음에 들었어요. 이 헤테가. 그래서 여기서 해야겠다 하고선 예약을 합니다. 예약을 하고 요 테두리도 가시로 해달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제가 이제 여기서 실수를 했었죠. 이 테두리 어깨 라인을 딸 수 있는 테두리가 없다 보니까 밋밋해졌잖아요. 밋밋해져서 가슴에서는 그런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테두리처럼 보일 수 있는 가시를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슴은 되게 만족스러워요. 가슴 타투 같은 경우는 테두리처럼 가슴 라인도 어느 정도 세퍼레이션처럼 따여 있는 느낌이고, 그림 자체도 좀 완성도가 좋고, 근데 이제 이 타투 할 때는 이제 신림에서 받았거든요. 신림 쪽에서. 근데 신림이 아니라 건대 쪽이구나. 요게 신림 쪽이었고, 요게 건대 쪽입니다. 건대 쪽에서 받았는데 거기는 이제 하필이면 주차가 안 돼요. 주차가 안 됩니다. 제가 용인 사는데 건대 쪽에 주차가 안 된대.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일단 수업이 끝나고 요새는 수업을 적게 하니까 오전 수업만 끝내고 운동 끝나고 나서 건대까지 지하철을 타고 한번 잘못 타가지고 넘어가서 다시 갈아타고 해서 어찌어찌 신림에 그 건대에 도착했어요. 근데 건대에 갔더니 이게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다시 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번거로워. 차 끌고 갔을 때는 여기 할 때는 다 차 끌고 갔거든요. 그래서 차 끌고 가면은 끝나고 나면은 그냥 빨리 그냥 운전해서 차에 타버리면은 뭐 아프든 뭐든 뭐 랩핑을 했든 그냥 집에 가버리면 되거든요. 그냥 차에서 누가 볼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여기를 타투를 하러 갈 때는 지하철 타야지, 버스 타야지, 가방 메고 가야 되지. 이러니까 너무 번거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일 끝나고선 가다 보니까 가방도 맸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이쪽으로 매요. 가방을 이제 한쪽으로 매는데 이쪽으로 매는데 매고선 이제 가고 뭐 이제 집에 갈 때를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를 한 번 더 여기서 와야 된다고 이 생각은 조금 하기도 싫은 거예요. 처음에 이 타투 받으러 그래서 가서 타투이스트 분이 제 몸 이게 탈의 하고선 봤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사이즈가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크다. 그래서 이것도 도안도 그 자리에서 몇 번 수정했어요. 그러니까 상의를 탈의한 상태로 그 타투 도안을 갖다 댔는데 안 맞아서 또 열심히 그리세요. 또 도안을 다시 그려가지고 컴퓨터로 이제 뭐 하셔가지고 또 몇 분 한 30분인가 한 기다려가지고 또 했는데 또 안 맞고 그래서 사이즈 키우고 결국에는 그냥 사이즈 키운 상태에서 이런 가시에서 이제 끝 지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손으로 그리기로 결정을 하시고 또 이제 도장을 찍습니다. 도장을 찍고 도장 찍은 상태에서
몇 개 이제 그림을 손으로 추가를 하셨어요. 이제 사인펜 같은 걸로 이제 그림 그려서 추가를 하시고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게 사이즈도 워낙 크고 원래 이런 헤트 타투 같이 이런 디테일한 게 많은 타투 같은 경우는 2회에 걸쳐서 타투를 해야 된다. 무조건 2번 와야 된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는 여기 타투할 때도 작고 여기 타투할 때도 작고 여기는 아예 언제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 한지도 몰랐고 그러니까 나는 타투에 민감한 편이 아니다. 통증 때문에 그런 거면은 괜찮다. 그냥 한 번에 해달라 이랬거든요. 그분도 이게 통증 때문에 안 되실 텐데 일단은 해보겠다. 그리고 이제 본인도 힘드니까 약간 나눠서 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어쨌든 간에 타투를 그린다는 것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손에 데미지가 많이 가고 집중력 많이 요구하고 계속 수그리고 있어야 되고 집중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타투이스트 분들 힘드세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은 통증 때문에 힘든데 하는 사람들은 이제 집중하고 그리고 뭐 고기 계속 숙이고 가니까 목도 아프고 힘들어 보이시더라고. 솔직히 말해서 제가 타투를 매번 받으러 갈 때마다 타투이스트 분들이. 하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또 이제 타투를 다시 한 번 더 받으러 가고 하는 게 더 힘들기 때문에 한 방에 끝내주세요 하고선 한 방에 끝내기로 마음 먹고 그분과도 얘기가 그렇게 합의가 돼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열심히 그려요. 처음에 막 열심히 그리는데 초반에는 잤어요. 자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끝 지점에서 여기 좀 깹니다. 이게 이제 데미지가 쌓여서 이제 아프기 시작해요. 그냥 피부 전체가 그냥 아파요. 피부 전체가 그냥 아픈데 이제 그 스프레이 뿌려가지고 살짝 마취시키고 또 하고 마취시키고 또 하고 해서 완성을 합니다. 개고생했습니다. 여기 이거는 이제 시간이 오래 걸려서 개고생했어요. 시간이 오래 걸려서. 어쨌든 간에 이 헤트 타투의 뜻은 미인도를 그리려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헤트 타투를 봤는데 헤트 타투가 생각보다 이뻤다. 그리고 제가 이 타투에서도 약간 그 세퍼레이션이 나오는 타투를 하고 싶었어서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막 문양 있는 거는 또 하기 싫었어요. 문양 있는 타투 있죠. 제가 타투에 대해서 종류 이름을 잘 모르는데 드웨인 존슨이나 막 이런 것처럼 그분들처럼 이렇게 문양으로 이렇게 타투 새겨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또 싫었어요. 그거는 싫고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하나하나 그림이 좀 디테일한 그림이 합쳐져서 완성되는 그 밸런스적인 측면 몸을 그 타투를 만들고 싶어가지고 그 중에서 그림도 제 마음에 들고 혜태 같은 경우도 약간 그 악기를 내쫓는 애군을 쫓아내는 뜻이 그런 그 동물이잖아요. 이때 당시에 제가 악몽을 좀 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 타투 하나하나가 다 결국에는 뭔가 요거 뱀 빼고는 조금 요 두 개. 얘도 솔직히 말해서 그냥 여우, 신비한 여우, 그러니까 여우를 좋아하다 보니 그냥 여우를 그리고 싶었는데 우회해서 한 거고, 얘는 그냥 뱀 좋아서 한 거고, 요 두 개는 그거예요. 요 두 개 할 때가 약간 좀 심적으로 제가 굉장히 힘든 시기였습니다. 요거 할 때도 힘든 시기긴 했거든요. 힘든 시기였는데 이제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 그러니까 조금 더 힘든 게 처음에 이렇게 힘들다가 훅 떨어지는 시간차 공격으로. 그래서 이 시기, 요 두 개 하던 시기 때가 퐁당퐁당으로 세게 힘들게 들어오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요거 끝나고선 퐁당 살짝 힘들어가지고 운 들어와라. 그리고 요거 할 때는 그렇게까지 힘들진 않았어요. 그냥 요거 할 때는 그냥 기분 좋게 밸런스 맞추자 하면서 했던 거고, 요거 끝나면서 갑자기 요거 할 때 또 훅 딥하게 우울증 비슷하게 와서 이 꿈도 막 계속 뒤숭숭한 꿈 꿨어요. 막 안 좋은 꿈 꾸고 막 그래가지고 멘탈이 진짜 많이 깨졌던 상태라서 좀 나의 애군을 좀 내쫓아달라 하는 뜻으로 혜태를 새기게 됩니다. 자, 진짜 가볍고 별 뜻 없는 그냥 말 그대로 감정적인 그 상황에 맞게 그냥 타투를 한 거죠.
제가 그래서 매번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타투에 의미부여를 하지 않습니다. 큰 의미부여를 하지 않아요. 그냥 말 그대로 그 당시에 힘들었던 거. 그리고 여기에 새겨진 거는 그냥 약간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제 삶에 지나오는 과정 중에 내 감정적인 부분이 그냥 그려졌다. 그냥 반영이 됐다. 과거에 내가 과거에 내가 쌓여서 지금의 내가 있는 것처럼 그냥 완성돼 가는 거예요. 그냥 이 타투는 그냥 저의 이제 현재 모습은 과거의 모습들이 쌓여서 완성이 되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몸도 그렇잖아요. 몸도 과거에 운동을 열심히 하고 이랬으면 지금 몸 당연히 좋은 거고, 과거에 맨날 드립다 놀고 쳐자고 술 맨날 마시고 운동 안 가고 그러면 당연히 이 근육이 아니라 그냥 살쪄있는 그냥 돼지의 몸이겠죠. 이거는 어쨌든 제 근육도 어쨌든 과거에 열심히 운동하고 다이어트하고 몸 관리를 했던 부산물인 거고, 현재의 저인 거고, 과거에 제가 쌓인 현재인 거고, 이 타투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쌓인 이렇게 완성되어 있는 것들은 과거에 제 감정적인 부분들이 쌓여서 완성돼 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냥 나라는 존재가 완성돼 가는, 그래서 제가 팝아트처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약간 그냥 결국에는 그냥 이런 것들도 다 과거에 하나 제가 거쳐온 그냥 결과물일 뿐이니까. 이게 근데 제가 왜 이거를 좀 그 타투 할 때도 그렇고 생각을 했었냐면은,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대학생 때, 제가 디자인과거든요. 원래는 디자인과인데 학교에서 과제 중에서 나 자신을 표현하는 이런 미술, 그러니까 미술적으로 어떤 그 작품을 만들어 와라 했을 때가 있어요. 그 과제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그 과제 했던 거를 다 버려가지고 지금은 없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약간 제 스스로가 뭔가 비어있는 느낌이 되게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만의 가치관, 나만의 뚜렷한 생각 이런 게 있는 게 아닌, 그냥 여기저기 휘둘리고 뭔가 그냥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는데 다 그냥 주변에만 있는, 그냥 그게 온전히 내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변에 좋아하는 것들이 있는데 딱히 길을 정하지 못한, 실제로는 제가 진짜로 디자인과였지만 디자인과로 갈지 말지도 솔직히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내가 뭘 하고 싶다가 확실하지 않았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디자인과도 그냥 어쩌다 보니까 가게 된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그 과제물로 제출을 했던 게 뭐냐면은, 하드보드지 딱딱한 보드에 그러니까 사람 형상을 한 그림을 그린 다음에 요이 구멍을, 그 사람 모양의 형상을 구멍을 뚫어서 걔를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저의 뭔가 이제 가치관이라든지 뭐 이런 게 비어있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 가운데 있는 사람 모양은 잘라서 버리고, 그리고 그 옆에 이게 하드보드지에서 여기가 동떨어지 그냥 그대로 그것만 있으면 뭔가 심심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사각형으로 잘라서 요 끝 지점만 이렇게 해서 액자처럼 이렇게 비워 놓은 상태에서, 심지어 그 하드보드지는 검정색이었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이 사람 형태의 바깥쪽에 제가 그 당시, 그리고 제가 그때 동안 살아오면서 좋아했던 취미생활의 그 사진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뭐 잡지책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에 있는 사진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프린팅 또는 잡지책을 잘라서 그냥 거기를 이제 채웁니다. 채워서 그때 당시에 제가 많이 채웠던 게 타란툴라, 뭐 전갈,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것도 제가 중학생 때부터의 취미였거든요. 중2 때부터 키웠던 취미라서 걔네들이 먼저 기본적으로 깔리고, 그 다음에 제가 고2 때부터 운동을 시작해서 웨이트 트레이닝에 심취해서 운동을 해왔으니까 지금의 제가 있겠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웨이트 트레이닝에 심취했기 때문에 막 보디빌더들 사진, 그래서 색깔을 조금 다양하게 맞춰서 균형 있게 분포시킵니다. 분포시켜서 그 사람 형태의 비어있는 공간의 바깥쪽 라인을 꽉 채워요. 그걸로 A뿔 받았습니다.
A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약간 그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내 스스로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뭐 차 있는 것도 없는, 하지만 주변에 일단은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주변에는 있는, 근데 이제 뭔가 공허한 그런 느낌의 이미 그런 나를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만들었던 과제였는데, 그게 A뿔이었고, 그러고 그 과제를 이제 까맣게 잊고 있다가, 그러니까 살아오면서 어느 순간 문득 생각했을 때, 아, 그때 당시에는 뭔가 길도 내가 가고 싶은 길도 확실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좀 비어있는, 가치관도 비어있는, 내 주관이 없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어느 순간 보니까, 이제 조금 내가 원하는 어느 정도의 길,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 목표도 없었거든요. 삶의 목표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방향성, 목표, 이런 게 없었는데, 어느 순간 생각했을 때 이제 제가 이제 그런 목표 방향성도 좀 생기고, 나만의 가치관도 생기고, 그리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것들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지금은 만약에 그때 똑같은 과제를 똑같은 주제의 과제를 주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그 겉에 있던 것들을 안에 채워서 내지 않을까 싶은.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왔지? 어쨌든 타투 얘기하다가 그 얘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왜 나한테 채워지지 않았다면, 지금은 일단 채워지기는 하는 것 같아요. 채워지기는 하는데, 그거에서 이제 타투로 조금 이제는 약간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타투 하면서. 그때는 과거에는 그냥 나를 표현할 때 다 비어있고 겉에만 이렇게 채웠다면은, 그러니까 겉에 이렇게 떠돌아다녔다면은, 지금은 어쨌든 간에 내 가치관, 내 생각, 내 감정, 이게 좀 이제 저한테 좀 이제 들어와 있는 그런, 그러니까 비어있지 않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감정도 온전히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죠. 예전에는 그 감정을 피했다면은, 뭐 힘들고 뭐 무섭고 두렵고 뭐 이런 것들 뭐 이렇게 피했다면은, 지금은 약간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냥 이 또한 지나가리. 그리고 그 감정을 온전히 감내하고 이겨내야 세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타투 같은 경우도 그냥 그런 생각, 그런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냥 내 감정 이거 과거의 감정인데, 어쨌든 그 과거의 부산물이 나야. 나니까 뭐 솔직히 나 후회 없어. 약간 이런 마인드에, 솔직히 말하면은 막 사람들이 타투 하면은 뭐 과거 나중에 후회한다, 뭐 제가 유튜브에 올리면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뭐 나중에 자식 나오면은 자식한테 그거 떳떳하게 보여줄 수 있냐. 난 떳떳하게 보여줄 수 있어, 솔직히 말해서. 애초에 그런 생각으로 디자인까지 짜서 그리는 거예요. 그냥 위치까지 정해서 그리는 이유가 그거야. 만약에 제가 지금 애를 낳을지 안 낳을지도 모르겠지만, 만약에 애를 낳는다고 해도 애한테 그냥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떳떳하기 때문에 그냥 그리는 거예요. 오지랖을 많이들 부리시는데, 뭐 그건 맞아도 솔직히 저는 이제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은 타투를 하기로 마음 먹었을 때도 이미 그게 누가 뭐라고 하든 뭐 상관없다 이 생각으로 한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막 사람들이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막 타투를 하면은 타투를 하는 건 좋지만, 타투를 하는 순간 본인을 매번 증명해야 된다 이러는데, 증명을 왜 해 굳이? 증명을 굳이 할 필요도 없지 않나? 저는 증명할 생각도 없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타투 하기로 마음 먹었을 때 그냥 누가 뭐라고 해? 그러면은 그래 그런 사람인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갈 생각으로 타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이 나랑 뭐 연관된 것도 아니고, 뭐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뭐 나한테 큰 영향을 끼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타투를 하기로 마음 먹은 거였거든요. 증명할 생각이 없어요. 애초에 여태까지 살아온 삶에서도 애초에 저 자신을 증명할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오해받고 막 이런 상황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살아오면서 오해받고 뭔가 좀 시기 질투 당하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뭐 진짜 막 제가 답답하고 뭐 인생에서 막 이제 큰 돈을 들이고 막 이러면서 되게 부당하다 느끼는 거에서는 약간 이제
하소연은 했지만 발벗고 막 나서가지고 막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고 막 이러지는 않았던 게, 어차피 저는 제 스스로 되게 당당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서 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제 스스로 그냥 저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저만 생각하는 게 이기적이라는 게 아니라, 남들과 비교를 하기는 하지만, 당연히 비교하는 직종이고 비교는 하지만, 남들을 까내리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를 더 발전시키자, 약간 이런 마인드로 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누가 욕할 정도의 그 문제 칠 만한 일을 한 적이, 사고를 친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래서 그냥 뭐 남들이 뭔가 나를 오해해가지고 막 안 좋게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해. 근데 그걸 굳이 가서 얘기할 생각이 없어. 어차피 나 스스로 그냥 살다 보면은 그들도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이 틀렸었구나, 그때 오해했었구나, 이런 거를 깨달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저는 제 행실만 바로 하자라는 생각으로 살아왔거든요. 그리고 타투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말해서. 타투 했어. 막 누가 막 오해해. 괜찮아. 근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만약에 그렇게 타투를 오해하고선 안 좋게 얘기하면은, 만약에 그 사람이 오해가 풀려도 제가 굳이 그 사람이랑 친하게 지낼 필요는 없는 거고, 만약에 그 사람이 뭐 반성하고 뭐 이렇게 해서 오면은, 그러면 친해질 수도 있는 거고, 뭐 어쨌든 간에 굳이 내가 주도해서 그 관계를 이끌 생각은 없다. 타투 한 거 자체에 그냥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이 좀 변화가 일어나서 타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남들이 뭐라고 하든 더 그냥 내 스스로 내 소위 말해서 좆대로 살자 생각으로 한 거라서, 남들이 오해하고 뭐 그러면은 뭐 그냥 그러고 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거예요. 뭐 갑자기 말이 이상한 쪽으로 샜는데, 어쨌든 얘가 네 번째 타투 뜻 별로 없다. 자, 이제 최근 마지막 타투가 이제 옆구리 타투라고 그랬죠. 이거 아닌데. 여기 옆구리 타투 한 게, 뭐 어차피 아까 봤죠? 생각해보니까 아까 했지. 옆구리 타투, 이게 여기가 마무리, 아까 초반에 설명드렸던 그냥 별과 일천천, 제 이름이다. 그냥 그런 타투예요. 그러니까 별 뜻이 없습니다. 그 타투 새길 때 그 생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하나 결정을 할 때 되게 여러 가지, 제 생각이 원래 엄청 많은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되게 많이 해서 결론을 내려서 이제 그거를 실행을 하는데, 그거를 결론을 내렸을 때는 바로 실행을 해야 되는 스타일이고, 결론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지. 제가 살면서 이제 과거에 이제 군대 있을 때 타투 한 애들, 특히 레터링 한 애들, 레터링을 했는데 영어 또는 막 다른 막 고대어 막 이런 그런 그냥 우리가 모르는 언어로 타투를 한 사람들 꼭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그거 뜻이 뭐야? 그 타투 뜻이 뭐야? 이러는데, 이게 타투 할 때는 이제 그냥 이 라인 이런 거나 보면서 와 멋있다 하고선, 뜻도 이제 그때 당시에는 있어 보이네 이러면서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막상 옆에 있는 주변 지인들이나 또는 이제 처음 본 사람들, 대부분 처음 본 사람들도 이제 그 약간 대화에 물꼬를 트기 위해서 그런 거 만약에 보이면 물어보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때 뭔가 약간 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나의 인생은 뭐 내가 개척한다 막 이런 실제로 그냥 글로 텍스트로만 보면은 뭐 그런 뭐 뜻이 있네, 약간 조금 자기 주관이 뚜렷한가 보다, 이런 듯한 그런 레터링들. 하지만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굉장히 오글거리고 허세스러운 그런 레터링들 있죠. 그거를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몇 번 봤어요. 그러니까 후임 중에서도 타투한 애들 몇 명 있었는데, 걔네들 이제 얘기 들어보면은 아예 타투 뜻 막 선임들이 막 놀리고 막 이러잖아요. 타투 뜻 물어보고. 근데 어떤 애는 이제 타투, 이거는 타투 뜻 별로 없다, 그냥 한 거다, 패션 타투다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애들도 있는 반면에 막 그걸 얘기하는 애들도 있고. 근데 볼 때마다 느낀 게, 레터링, 뜻이 있는 레터링은 평생 고통받겠구나. 그러니까 당연히 그 뜻이나 이런 거는 자기 신념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어서 타투를 새긴 거겠지만, 그 타투를 내 스스로 내가 상대방한테, 다른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이든 상대방한테 그 뜻을 내가 내 스스로 내 입으로 전달을 해야 되는 그런 고통을 느끼겠구나. 이거는 분명 언젠간 얘기하는 게 약간 부끄럽고 민망한 시기가 분명히 올 거란 말이죠. 사람이라는 게 이 나이가 들면서 그 상황이 100% 오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레터링을 그릴 때, 레터링은 진짜 오히려 간단, 심플, 아무 뜻 없어, 진짜 심플하게, 진짜 어떤 의미만 갖고 있는 그런 것만 새기자 해서 한 게 목에는 7이랑 옆구리에 있는 제 이름입니다. 어떤 그 선임 중에 한 명은 여기 가슴에 이제 힘력, 이거 한자로 새겨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볼 때마다 약간 좀, 솔직히 말해서 저는 저걸 왜 새겼을까? 그러니까 뭔가 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기는 한데, 그것마저도 약간 조금 이상해. 그러니까 그래도 그나마 다른 애들보다는 낫긴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생각을 해서 그냥 진짜 막 딥한 막 이런 막 거창한 뜻이 있는 그 레터링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레터링을 하게 된 계기가 그거거든요. 그 선임만 유일하게 레터링이지만, 한자 레터링이지만, 누가 봐도 그냥 그냥 이 사람은 좀 강해지고 싶은 사람이구나, 그 정도 선에서 끝나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저는 그때 당시에는 그것마저도 왜 새겼지? 이런 생각이 있기는 했는데, 그래서 저는 더 심플하게 이름, 끝, 아무 그 거창한 의미 부여를 하지 않는 타투를 새긴 겁니다. 타투에 의미 부여를 하는 순간 언젠간 내 스스로 굉장히 족쇄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약간 좀 그거를 내 입으로 뜻을 얘기하는 스치플레이를 해야 될 수가 있다. 솔직히 저는 타투 뜻 물어보고 이러면은, 의미 이런 거 물어보면은 되게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제 스스로 스치프를 당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평상시에 살아오면서 운이 너무 안 좋고, 뭐 로또뿐만 아니라 뽑기 운도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서 그냥 여기에다가 운 좋아지라고 가벼운 마음으로 새겼다. 그리고 여기 이름, 내 이름이 규천인데 그냥 별규에 일천천이라서 그냥 그거를 형상화해서 그냥 새겼다. 옆구리가 비어 보여서. 그렇게 굉장히 심플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약간 이거를 오히려 그 뭔가 거창한 뜻이 있거나 이런 의미도 없는데 타투를 왜 새기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저의 가치관은 다른 겁니다. 그냥 제가 이제 좀 웃으면서 얘기를 했지만 그 사람들의 뭐 그런 것도 존중을 해요. 근데 제가 이 사람들의 가치는 좀 진중한 거 약간 좀 선호하시는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뭔가 내 몸에 평생 남는 그런 걸 새기는데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걸 새겨야지, 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새기는 거는 잘못된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오히려 그거를 너무 딥하게 생각을 해서 타투를 새기게 되면은 나중에 뭔가 조금 얘기할 때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좀 민망하다. 저는 애초에 제 회원님들 같은 경우도
대회 내보내거나 막 이런 애들이랑 얘기를 할 때 그 제 칭찬이라든지 뭔가 이제 끝나고 나서 막 이제 감동에 막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오글거리는 거 싫어요, 제가. 그러니까 제 성격이에요, 제 성격. 오글거리는 거 싫어하는 성격이라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타투에도 그냥 영향이 끼친 거죠. 타투 하는 거에서도 오글거리는 거 싫으니까 그냥 가벼운 것들, 그냥 심플하고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로 새긴 거예요. 그러니까 제 성격이 그래요. 제 성격이 오글거리는 거 싫어하고,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이 하나하나의 타투의 뜻이라기보다는 결국에는 이 전체의 뜻이 중요한 거죠. 전체가 결국에는 과거의 내가 하나하나 쌓여서 지금의 내가 완성되고 있는 거다. 완성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그냥 지금의 나는 과거의 내가 쌓여서 지금의 내가 있는 거다 라는 거를 제 몸소 아트를 하고 있는 거죠. 포장을 하니까 힘드네. 그냥 제 눈에 보기에 좋아서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과거에 그냥 진짜로 그런 과제를 했을 때 생각이 나서 그냥 타투를 여기 한번 하고 나서 그런 생각으로 갑자기 채우기 시작한 겁니다. 요거 타투 하고 나니까 갑자기 그 대학생 때 했던 과제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완성을 시키려면 아직 좀 멀었다. 요 팔 부분 어깨 전면 후면, 실제로는 어깨 전면 후면만 채워도 여기는 굳이 뭐 채우면 좋지만 굳이 채울 생각은 없어요. 오히려 어깨 전면 후면 채우고 등을 채우고 싶어요. 등 승모근 모양, 승모근만 이렇게 그것만 채우고 싶어요. 승모근만. 여기는 이제 여유 되면 채우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고. 그러니까 요 부분이 옷으로 드러났을 때, 옷을 입었을 때 요거 하나만 보이면 포인트거든요. 근데 요 위쪽으로 다 채워버리면은 이제 조금 과해 보이는 느낌이 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목 부분도 그래서 이렇게 딱 여기 하나만 입고선 바로 그냥 밑에 옷 안 보이는 부분으로 가려져 있죠. 그 이유가 그냥 이렇게 옷 입었을 때는 그냥 포인트처럼 하나하나 있는 거고, 옷을 벗었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벗었을 때 이제 좀 합쳐져서 좀 균형미를 이루는 그런 타투를 하고 싶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지금은 열심히 채우고 있는 중이다. 아직 구상 중이다. 뭐 그 시기, 타투할 시기 좀 됐을 때 저의 감정 상태라든지 생각, 이런 가치관 바뀌면은 그거에 맞게 타투를 또 새기는 거죠. 그냥 그런 뜻으로 하고 있다. 갑자기 제가 이제 저거 어제 만든 프로그램이랑 이제 온라인 PT 판매를 하려고 글 쓰다가 타투 얘기가 나와서 타투 얘기를 하게 되는데 타투 얘기가 훨씬 길었네요. 어쨌든 그런 의미로 새기고 있는 타투다. 뭐 별 뜻 없다 타투에. 혼자 떠드니까 힘들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런 저만의 생각 이런 것도 어쨌든 얘기하다 보면은 언젠가 그걸 보고선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시청자로 들어와 주실 수도 있으니까 그냥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기한 거 이제 또 방송에 올리고 하면은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오케이. 일단은 제가 예상한 시간보다 길어졌고 지금 목이 아파요. 약간 물을 너무 안 마셔가지고 목이 아파서 물 좀 마셔야 되니까 이제 방송을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